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식사 잘 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녀교육 Q&A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오전에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빨리 사무실 가서 여러분 만나서 오늘 또 Q&A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식사를 잘 하셨나요? 저는 이제 중국 음식 가면 특히 이제 기운 없을 때 먹는 게 있어요. 유산슬 덮밥인데요. 유산슬은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또 재료도 뭐 송이버섯 아니면 오징어 정말 고급진 데 가면 진짜 양송이 말고 송이도 주고 주로 이제 버섯과 해산물 등이 이게 어우러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소스를 따로 달랠 때도 있고 아니면 덮밥을 하더라도 밥은 거의 안 먹고 그냥 그 겉에 있는 토핑 위주로 식사합니다. 예, 좋아요 아주. 뭐 맥주 한 잔 곁들이면 더 좋은데 오늘은 또 라방 해야 돼서 겉에만 먹고 왔습니다. 네. 네. 오슬로님이랑 안녕하세요. 네, 베이비님, 네, 빅비에스님, 코치님, 블랙과 진주 역시 패셔니스타입니다. 오늘 조금 멋을 조금 부렸어요. 좀 다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진주랑 얘는 롱 진주인데 제가 멕시코 갔을 때 보통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은공예가 굉장히 발달된 데가 되게 많아요. 여행지마다. 은으로 이제 사람들이 은을 이제 작품을 만들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요 펜던트 하나를 샀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네. 오묘하죠? 예. 요것도 진주예요. 진주인데, 진주에 실버로 한 건데, 요 펜던트만 사서 이 목걸이에다가 코디를 해서 이렇게 긴 롱에다가 그냥 하나 크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롱 원피스, 니트 롱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캐주얼한 정장 자켓을 입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나름 멋을 한껏 부리고 나왔습니다. 남들이 막 저 파티 가는 줄 알 거예요. 예. 저렇게 옷 입고 어디 가나. 또 신발도 되게 예쁜 거 신었거든요. 신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신발까지 벗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이딴 건 하고 놀지. 요런 신발 신었어요. 네, 예쁘죠? 이거는 제가 싱가포르에 몰에서 산 건데 사실 전 브랜드를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예. 요렇게 됐습니다. 예. 약간 메리제인 스타일인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예, 괜찮아가지고, 신었는데, 오늘 조금 약간 좀 미끄러워서 바닥에 좀 뭐를 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가죽이래가지고. 드레스는 전체를 일어나야 돼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올릴게요. 근데 이 신발을 신을 때 제가 망사 양말을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쟤 진짜 오늘 멋부렸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그냥 이렇게 시크하게 들어왔더니 우리 1층에 있는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막 눈이 동그래져서 오늘 또 다른 착장으로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한 그냥 멋부림. 그러면 이제 멋을 부리면 이제 화장도 곱게 하고 막 이래야지 좀 밸런스가 맞는데 또 화장은 또 안 하고. 네. 진주 슈즈까지 갓벽 코디 하셨다고요. 샤론코치님 성품이 원래 완벽하셔서 완벽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가급적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죠. 어느 정도는. 우리 SSEYYO님께서
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5일째인데 마음을 어찌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코지님께서 혹시 부모님상 아픔을 겪으셨다면 어찌 극복하셨을까요? 저도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주변 분들 중에서 제 또래들도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좀 있고요. 뭐 부모님들은 저희는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물론 장수하는 집은 이제 살아 계시고, 저도 뭐 어머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저는 맏딸인데 항상 마음가짐이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제가 저를 많이 위로하고 많이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세상에 나만큼 나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은 나 하나예요. 부모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물론 우리가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는 우리랑, 그러니까 부모랑 자식이랑 같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가시고기 그 마인드로. 근데 점점 커지고 독립된 개체로 살 때는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요. 예. 아이들이 정말 이유식이 젖을 쐬면서 먹는 음식을 이유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한테 떨어지거든요. 예. 반대로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내 아랫대가 아니라 윗대,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지금 본인의 삶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면 이 방송을 보셨다면 분명히 결혼도 하셨을 거고, 아이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부모님은 추억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오히려 내가 건사해야 돼,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이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기억,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건 하나 중심으로 기록을 좀 해보세요. 아버님이라는 얘기가 친정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버님과의 좋은 추억들, 근데 그걸 약간 사건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정아버지라면 아빠랑 둘이 여행 갔던 거, 아니면 아빠랑 같이 둘이 밥 먹었던 기억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던 얘기들, 이런 식의.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힐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극복이란 단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과정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지금 통화를 한 20분, 30분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분은 반대로 또 자식이 많이 아팠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류의 삶을 본다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식 정말 문제 생기는 게 더 정말 힘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내면서 번아웃도 오고 힘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저도 사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과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잘 정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에서 방송을 하고 자꾸 이렇게 힐링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게 돼요. 저도 좋고 또 여러분도 좋고. 근데 오늘은 자녀교육 Q&A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긴 연휴가 끝나고 5월달은 사실은 학교 행사가 많아서 다 이렇게 붕붕 떠있죠.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또 기말고사 들어오고 또 방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학 앞두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붕붕 떠다녀도 엄마는 조금 가라앉으면서 우리 아이의 이제 이 1학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만들 건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고민은 계속된다. 네. 어제 이제 아들이 그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죠. 요즘은 뭐 페이스톡, 보이스톡 많잖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옛날에는 정말 국제 전화는 정말 비싸고 하기도 힘들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끊으라고, 비싸다고. 그런 거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무료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이제 미안한 거예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어버이날인데 저는 이제 윗대에는 하고 제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둘 다 뭐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힐링 토크를 해주던데요.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 엄마한테 고맙다 그러고 애썼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자리 잡으면 엄마를 위해서 많이 해주겠다. 그런 왜 결혼하기 전에 남편들이 뭐 정말 하늘의 별을 따겠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전 느껴졌는데 실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엄마를 배려하고 하는 말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남편한테 전해줬더니 남편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부모 자식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은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또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마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말을 우리가 예쁘게 해야 된다. 누구든. 특히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진짜 꽃을 한 송이 사오거나 뭐 어떤 애들은 뭐 꽃바구니 사오거나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보다 거의 3배 정도는 더 오버해서 반응하세요.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셔야 돼요. 과할 정도로. 우리 엄마가 약간 쇼를 하나 할 정도로.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받았을 때 그 눈으로, 표정으로, 말로, 몸짓으로 아이들한테 전폭적으로 기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표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래도 더 신나게 하자. 신나게. 네. 칭찬이 부족한 엄마예요. 아이들 오면 막, 와, 너무 좋다. 막, 정말, 뭐, 어떤 애들 성의 없이 정말, 그, 연필로 진짜 한 3줄 써오는 애들 있어요. 다 빠네요.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라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옛날에 아기를 뭐, 갖지 못해서, 혹은 아이가 임신돼서 느꼈던 그 벅찬 감정들 아직 기억나시죠? 임신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었고 또 낳았을 때 내가 아이를 제대로 낳았나, 애가 어떤가, 야 내가 드디어 엄마 노릇을 하는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 없어지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오늘은 막 신나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네. 네. 브루스가 요즘에 되게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막 화분도 어제는 막 장미꽃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화단에 장미꽃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베란다 쪽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로망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좀 하고 있어요. 지켜보는 저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코치님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합니다. 눈물 흘린 것처럼 보여요. 자, 베이비님 거 오늘 자녀교육 Q&A 할 거니까 이렇게 힐링 하다가도 얘기하세요. 베이비님, 초3 성북구 남아, 수학은 사고력 교과를 보내고 있고 영어는 연계를 잘하고 있다. 국어는 만점왕을 하고 독서를 했는데 국어 공부를 좀 더 시켜보고 싶은데 지혜를 주세요.
만점왕이 좀 쉬우면 우공비를 해서 교재를 좀 바꾸시고요. 한자 공부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사고력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교과에 더 충실하시고, 사고력을 그만두고 조금 부족하다 느끼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서술형 문제에 많이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를 더 하지 말고 깊게 해라. 그러니까 더 한다는 얘기는 하나 더 추가한다는 개념이 더 강한 거니까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본질은 같은데 더 어렵게 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우공비를 좀 바꾸시고, 네. 그리고 교과를 더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힐링님이 말씀해 주시니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격렬히 아이에게 표현해야겠다. 네. 격렬하게. 아주 막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면서 아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먹고 살아요. 사실은. 마이디어님, 초1 남아 원서 읽는 걸 싫어하는데 리딩 게이트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원서 대신 리딩 게이트로 계속 하다가 초3 때 학원 보내도 될까요? 그러니까 리딩하고 학원이 100% 연결되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꼭 몇 학년 때 어느 학원을 가라라는 건 아니에요. 학원은 내가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근데 학원과 관계없이 학습 방향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집에서 엄마표로 하는데 리딩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듣는 것도 리스닝도 해야 되고 리딩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읽었거나 들었거나 말할 줄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는 방향을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네 가지를 골고루 할 수 있게 성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그 리딩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정말 그 영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자칫하면 한국에서 하는 내신 영어, 수능 영어로 국한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선택할 때 불편해져요. 제가 그 카페 샤론 코치 클래스를 들어오시면 저희 단톡방 안내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하믹병 선생님이 해준 그 영상 짧은 걸 올려놨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정말 영어를 잘해서 누구와도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키워놓으라 그랬어요. 사실 그분 자녀들도 다 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영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릴 때 리딩만 읽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방향도 토플 프라이머리 방향을 보고 그렇게 나가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따 아이들 하교하면 엄청 안아줘야겠다고. 맞아요. 네. 네. JSMJH님, 잠깐만요. 베이비님이 사고력은 지금 2년째인데 그만할까요? 2년째요. 그럼 이번 여름까지만, 여름방학 전까지만 하고, 여름방학부터는 그냥 교과 중심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마이디어 님도 방향이 중요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JSMGH님의 초3 여아 성동구 사립을 다니다가 도곡동 공립으로 옮겼어요. 잘한 선택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변동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고민을 하고 A, B, C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를 야단칠 때도 내가 야단을 침으로써 이 아이가 행동이 교정된다고 생각할 때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등을 굽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앉아야지 척추가 바로 서고 키가 더 잘 자라고 자세가 예뻐. 그러면 이 아이가 똑바로 앉았을 때 이런 점이 좋구나 라고 고치거든요. 그럴 때는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사를 왔어요. 그럼 엄마가 분명히 성동구 사립을 다니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강남에 공립으로 오고 싶은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어차피 옮겼는데 저한테 이 질문을 해서 내가 도곡동 공립 좋아요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질문은 솔루션을 원하는 거지 나한테 힐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몰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성동구 사립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 결정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서 픽스된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고민해서 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점을 보러 가면 엄마들이 이제 막 고민이 있으면 이제 점을 보러 많이 가요. 엄마들이. 뭐 한국에 저는 그냥 컬처인 것 같아요. 신앙도 아니고 그걸 뭐 믿지 마 이것도 이상하고 그냥 약간의 힐링 타임 정도예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돈을 뭐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고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10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게 한 3가지가 있어. 10가지 중에서. 그럼 사람 마음은 다른 건 잊어버리고 3가지를 머리에 넣어요. 그리고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이 되게 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다. 자, 혜영님. 6세 여아 인류.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제가 해줘야 하는 영어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영어 공부를 함께 하고 싶어요. 6세 여아인데 인류인데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뜻은 엄마가 영어 공부가 필요 없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마음은 있었는데 시작을 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어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철학이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 같으면 애들한테 뭐 영어 공부를 못 시키더라도 영어 비디오라도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6세까지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저는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영어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는 모국어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10살까지. 그럼 모국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모방으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자 엄마 해봐 이래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들리죠? 자, 들은 대로 내가 따라해요.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랑 자꾸 들어보고 엄마가 많이 영어책 읽어줘야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배웠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접근하면서 하는 거다. 아시겠죠? 명쾌, 상쾌, 통쾌 하십니까? 네, JS, MJH님 감사합니다. 네. 도로시님이 늘 위로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현명하십니다. 코치님 사주 믿으세요? 저는 사주 중에서 일주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뭐냐면 생, 연, 월, 일이 있고요. 네. 천간이라 그래서 4글자가 있고 지지라고 4글자가 있는 게 팔자예요. 팔자. 사주는 4개의 기둥이고 8개의 글자가 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해주는 게 명리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태어난 날짜를 기반으로 해서 60개의 성격으로 나누는 게 일주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약간 MBTI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은 데이터로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게 성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러고 그거를 둘러싼 것들이 이제 대운이라 그래서 운이에요. 10년마다 바뀌는 게 대운이고요. 매년 바꾸는 걸 세운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우주의 변화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서 특히 일조론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예, 특히 MBTI는 16가지로 하고 애니어는 9가지로 하잖아요. 이 명리학에서 일조론은 60가지로 세분화시켜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저는 통계적으로 많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그냥 돈 받고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SUCOOGG님 어서 오세요. 네, 네, 혜영님이 감사합니다. 네.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영상과 듣기 노출부터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이표 영어라는 책도 있거든요. 예, 그 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매뉴얼북으로 갖고 있어도 좋고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ALAHTK님 초사 남아 저랑 숙제할 때 집중력이 짧습니다. 20분 매일 아이랑 부딪히며 하네요. 예민기질 아이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남자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재미없는 걸 하는데 아이의 그 에너지 리비도가 발바닥이나 뭐 무릎 정도 있다면 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근데 인간이 언제 집중력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집중력이 생기고, 이게 약간 승부근성이 있을 때 집중력이 생겨요. 왜? 집중할 때 왜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죠. 저희 딸도 그러거든요. 뭐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온몸을 다해서 그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과목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지, 어떤 단어를 할 때 좋아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한번 100점을 맞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how to 하는 방법도 알지만 자신감이 생겨요. 굉장히. 예, 그래서 숙제가 있다면 얘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뭐 역순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실 숙제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아이가 하고 엄마는 채점. 매니지먼트를 할 때지 엄마가 같이 코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아이가 혼자 집중해서 하고 엄마는 옆에서 책을 읽거나 뭐 정말 뜨개질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하고 다 한 다음에 체크하고 뭐 채점이 필요하면 채점 더 이렇게 하는 거지, 옆에 끼고 앉아서 하기는 좀 아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애들이 자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어른들의 하는 행동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나이가 돼요. 약간 삐딱해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권을 좀 주고 얘가 혼자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채점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책 제목이요, 아이표 영어. 아이표 영어. 네. 랭 BBMM 네, CYC님. 학습해본 적이 없는 초1. 아빠 회사 때문에 초4에서 초5쯤 4년 정도 베이징 국제학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내용도 어려워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은지, 만약 가는 걸 추천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베이징 국제학교 4학년과 미국 1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아이에게 나을까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몰라요. 3년 후, 4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대로 키운다고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줄에 학습해 본 적 없는 이 얘기는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과목적으로 얘는 지금 본 수업이라든가 선행학습이라든가 뭔가 이 아이의 역량, 학업 역량이 안 키워졌잖아요. 이 아이가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국에 있던 공부 습관, 학업 역량이 키워져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A로 갔을 때, B로 갔을 때 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질 타임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현재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학교에 수업 잘 따라가고, 예. 그리고 또, 만일에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가면 내용도 어려워서가, 현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력이 우선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이 훨씬 더 과정이 빠르고 어렵게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국에서 한 B+ 정도만 해도 외국 나가면 지니어스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초1인데 초사 초를 미리 고민하고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하겠다의 그 자세는 좋은데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아이를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현재에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 4년, 미국 1년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 미국에 있어도 적어도 초등학교 때 가면 2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외국에서 특히 뭐 4년 정도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 5학년 때 가요. 그러면 중등을 하고 고등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4년 외국 생활했을 때 내신이라든가 수능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조금 퀘션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튼 어떤 거든 지금은 현재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코치님, 엄마표로 같이 공부하는 건 언제까지가 좋을까요? 공부방 꾸밀 때도 초저는 또 공부방 만들어주지 말라는 소리도 어디서 들었거든요. 혼자 공부 못하는 시기라고요. 어디서 듣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어디서 들었는지. 공부는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애들이 왜 굉장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놀이터에서도 막 개미 막 따라가는 애들 있죠. 예, 개미 굴 보고 막 그리고 뭐 거기서 막 시간 보내는 애들 대부분 이제 이과형 아이들이고 자연에 관심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적 호기심이라 그래요. 걔는 개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초등 저학년 때 엄마표를 한다는 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강제적으로 공부 습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엉덩이 힘도 키워주고 그래서 약간 틀에 조금 맞춰서 하는 거지 공부 자체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낯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코치. 엄마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매니지먼트가 돼요. 엄마가 하는 일은 뭐 주간계획표 세워서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날 복습할 수 있고 학원 숙제 따박따박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뭐 하루에 30분, 1시간은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저는 해피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요. 얼추 알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되면 학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봐주지만 이게 4학년 된 애까지 옆에서 같이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동안에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빨리 자리 잡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엄마는 약간 매니저 역할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릴리맘님, 초3 남아 경기 아이가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기를 못한다고 해서 배우고 싶다는데 현재 학원과 집 공부 시간으로 시간 빼기가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할지 도움됩니다. 미술을 뭐 주 2회 정도 가서 1시간씩인데 초3이 2시간을 못 빼요? 그럼 얘는 너무 많은 사교육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초3은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배우고 싶대잖아요. 해줘야죠. 얘가 의욕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는 그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초등 저까지는 얘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 기특한 거고, 그리고 도전하는데 박수 쳐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예.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고민할 문제 아닙니다. 엄마 거 줄이면 되죠. 예. 아시겠죠? 영어로 학습하는 부분 때문에 사회과학을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워요. 중학교 때 한국어는 적응하기 어려울까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초1부터 따박따박하고 초3, 초4부터 시작하는 사회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소홀히 하지 말고 교과서 충분히 하고 교재도 풀고 또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관도 다니면서 하시면 돼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코치님 조언은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20 지금 4년 차인가 봐요. 네. 물론 그전에도 저는 정말 엄마들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좀 해결해주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죠. 약간 홍반장 같은 스타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고민이 좀 와닿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물어보잖아요. 제가 강사들하고 이제 같이 듀오로 이제 컨설팅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는 솔루션하고 강사들이 주는 솔루션은 좀 달라요. 그 차이는 뭐냐면 저는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구간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구간, 뭐 초등 1, 2, 3, 4, 5, 6, 중1, 중2, 뭐 중3 이렇게 구간이 있어요. 예. 근데 모든 아이들이 전 구간을 전 속도로 달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럼 언제 전략적으로 스퍼트를 할 수 있느냐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관찰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가 정말 알아야지 행동하는 애들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적용을 빨리빨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빨리 한다고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그 실행과 평가는 100%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엄마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전략적으로 제시한다면 괜찮다. 정현님이 초1 영유는 1년 반 다녔고 졸업 후 연계학원을 안 가고 비슷한 또래들과 그룹 수업 중입니다. 주 2회 다니고 있고 라이팅, 스피킹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 숙제에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니 영유 다닐 때 하던 매일 원서 읽고 AR 퀴즈 풀었던 루틴이 깨져버렸어요. 예체능, 사고력 수학 등 다른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 원서까지 읽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매일 하던 원서 읽기를 못하니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원서 읽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바짝 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영유 연계학원을 가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왜 이거를 자꾸 나누어서 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엄마가 글 쓴 거 보니까 성격도 엄청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막 계속 올리고 막 그러죠. 예. 다음에는 한 번에 천천히 글을 올리기 바래요. 이제 선생님이 주 2에 소규모 수업을 하는데 라이팅 스피킹 위주로 하는데 결국 라이팅은 글을 쓴다는 거고 스피킹 말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리딩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걸 썼어요. 그거와 관련된 영어 원서 하나 읽으면 되는 거고 어떤 걸 말했어요. 그 소재가 들어간 책 하나 읽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그냥 얘가 그 읽었던 레벨의 책들을 조금 구비해 놓으세요. 아니 책이라는 거는요. 자 지금부터 리딩 시간 이게 아니라 틈날 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틈날 때. 그냥 얘가 읽을 책이 책장에 있어. 여기저기 있어. 뭐 거실에도 있고. 그러면 그냥 5분, 10분, 30분 읽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책을 들고 있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독서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할 때, 심심할 때, 쉴 때 책을 보는 거예요. 독서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평생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영어 수업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굳이 지금 뭐 어학원 안 가도 되고. 근데 여기 조금만 연결해서 추가를 책을 읽어야지.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이 읽을 만한 책을 좀 추천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 좀 구비해서 읽으면 됩니다. 학원 안 옮겨도 되고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하는 거다.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쓰다가 자꾸 폰이 꺼졌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 엄마가. 차분해.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더 맞아요. 자, 토마토애님이 초2 영어 영상 노출, 외국 유아나 어린이들이 올린 유튜브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뭔가가 중요하죠. 초2가 유튜브를 보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부분적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릴 때 외화 많이 받고 미드 많이 봤어요. 그거 본다고 여러분이 그거를 영어 능력이 늘던가요? 그냥 우리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영어를 하지만 뭐 자막이나 아니면 내용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늘진 않아요. 그럼 얘 내일 좀 내가 영어 영상을 보고 그거를 뭐 프롬프트 대본을 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법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써보거나 후속 작업이 있지 않는 한은 영어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재미로 영어가 재밌어. 어머 쟤네 너무 신기하네. 이 정도지 영어 학습을 위한 거는 아니다. 그건 한 파트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ALAHTK니 중2 여하 중간고사 과학 중간고사를 범위 회독 없이 문제풀이만 하더라고요. 주간 주말 계획 없이 보내네요. 과학 같은 경우 오투와 완자 회독 후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춘기라 그럴까요?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데 태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문제풀이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해요. 네, 진짜로. 문제풀이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나요? 기출 문제는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각 선생님들은 같은 문제를 내면 표절로 걸립니다. 예. 올해 특히 대치동에 신유형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문제를 지금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화 아니면 선생님 내진 부교재를 풀지 않고 나와 있는 문제만 푼다면 100점 100패 아닐까요? 뭐 어떻게 비슷한 건 얻어 걸리겠지만 고득점이 나오긴 힘들겠죠. 그럼 이 아이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지역에 따라 달라요. 어떤 데는 또 막 너무 쉽게 내기도 하고 어떤 데 변별이 있는 데는 정말 본문을 정말 많이 알아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능과 굉장히 관심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내고요. 그냥 내신만 하겠다 이러면 되게 쉽게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랑 지금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은 자칫 얘기를 하면 잔소리를 들리고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이 성적이 어땠는지 그때 연습하는 거거든요. 1학년 1학기가 지필이 없더라도 1학년 2학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에 그 시험 본 전 과목들이 다 90 이상 다 올해가 나왔고 어떻게 그 성적이 좋은지 아니면 그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아직 시험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설명한다고 될까요? 오히려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엄마가 지금 화가 나 있으면 안 되다. 그리고 이게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시험에 대한 자세고 근데 이거는 또 예탄만 할 수 없는 게 아니 어디는요 정말 뭐 모범 답안처럼 알려주고 막 이렇게 보는 데도 있어요. 시험이 아주 쉬운 지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얘네 학교의 시험 수준이 어떤지 그런 거를 조금 면밀히 분석하셔서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아이랑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호님이 초3 여아 과학학원 실험 위주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처음이라면 뭐 실험반, 이론반이고 뭐 1학년, 2학년 때 실험을 다녔다 그러면 초3은 그래도 실험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초4 이후. 근데 초3도 사실은 이제 과학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아마 이 실험 위주 학원이라도 이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과학학원 보내는 거, 미술학원 보내는 거는 해보라고 얘기해요. 살면서 많이 도움이 돼요. 예. 애플님이 아이가 지적 호기심이 많아 학원 선생님들이나 주변 엄마들이 아이가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창의적인 성향의 아이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매일 레고 정도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미술 과학학원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단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엄마들이 약간 욕을 하는 게 아닌지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나이를 안 밝혀서 몇 살인지 제가 모르는데 두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얘가 방해가 될 때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독특한 발상을 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독특한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좋게 쓰는 말이 아이가 창의적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평가를 남한테 들었을 때는 그냥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일단은 얘가 학습 성향에 대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병원에 예, 소아정신과 가면 이런 학습에 관련된 그 검사들 많아요. 무슨 연구소 웩슬러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데 가서 정밀히 분석을 한번 해봐라. 예, 이게 더 답이고 누가 어떻게 하더라. 그 사람들 책임집니까? 학원 선생이나 주변 엄마들 얘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들이 남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로로로로님이 국제학교를 킨더를 3년 보내고 초등 입학인데
국제학교 그레이드 1으로 갈지 사립이나 국공립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외국 트랙이나 아니면 사립이나 국공립으로 턴해서 국내 과정을 정석대로 발배하는지 초3 정도까지 국제학에서 영어를 더 다지고 나갈지 고민입니다. 엄마 마음이죠. 뭐. 네. 엄마가 돈을 더 쓰겠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만일에 킨더 3년, 그 다음에 엘리먼터리 3년, 6년을 국제학교를 보낸 애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고급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 아니면 한국에서 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이도 불편하고 그 아이를 맞는 선생님도 불편하고. 실제 대치동에서는 대치동은 사립을 많이 보내지는 않는데 일부 지역은 또 많이 보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사립버스가 모든 버스가 들어오니까. 근데 아이들이 뭐 영유 나오고 사립 6년 나온 애들이 동네 공립중학교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적응이. 예. 근데 사립도 그런데 국제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국공립으로 온다?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가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영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 트랙을 보낸다면 진짜 킨더 3년, 초등하고 이제 길잖아요, 시간이. 예. 6년, 12년, 15년 정도 되는 거죠. 예. 15년 동안 그냥 쭉 아예 미국인처럼 키워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턴을 만일 하겠다 한다면 저는 그냥 초일부터 여기서 보내라. 아이가 적응할 시간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차피 공부하는 건 아이고 아이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익숙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 또 기질에 따라 달라요. 아까 누가 이제 그 기질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내가 완벽해야지 아웃풋 되는 애들은요 되게 힘들어요. 예. 근데 막 그냥 스며들고 약간 좀 내 언대로 막 하고 이런 애들이 또 오히려 적응하기 좀 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또 아이에 따라 또 다르다. 네. JHY님 동탄 7세 남아 영유 2년 차고요. SR이 3, 웩슬러 125. 또래보다 습득이 빠르고 경쟁심도 있는 아이다. 독서광이다. 학군지로 가고 싶은데 친정이 목동 쪽이라 거기로 이사가면 남편 출퇴근 시간이 최소 1시간 반입니다. 이사가는 건 조불일까요?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보, 애가 좀 똑똑한 것 같아. 동탄에서는 못 키울 것 같아. 내가 목동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당신이 출퇴근하는데 편도가 1시간 반이라는 얘기죠. 예. 편도가 1시간 반이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제 생각은 7살이 다른 애보다 잘해봤자 뭐 얼마큼 잘할까요? 예. 그쵸? 너무 과하다. 그리고 동탄에서 이 정도 진짜 엄마가 믿을 정도의 머리라면 동탄에서 한 2학년까지 하고 3학년 때 목동 가도 문제 없고 그렇죠? 왜냐면 5학년 때 가도 문제 없어요. 얘가 정말 뛰어나고 잘하고 한다면 오히려 미리 가서 동탄에 가서 이제 목동 가 있지 말고 동탄에 좀 널널하게 있다가 중학교 가기 전에 가도 문제 없는데요. 그리고 아빠는 뭔 고생입니까? 아니 편도 1시간 반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목동에다가 뭐 집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든가.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편해야 돼요. 아이 하나 때문에 어른들이 너무 희생하면 다 번아웃 와요. 그래서 그거는 또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김주연님이
코치님 방송 들으며 도움받고 있습니다. 중3 여아 고등 입학 전에 웩슬러 검사해보는 게 좋을까요? 100% 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니 중3이 웩슬러 검사해서 결과가 낮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기분만 나빠요. 그리고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머리 좋다고 대학을 갑니까? 아니에요. 중3은요 11월 이제 12월 때 이제 기말 일찍 끝나잖아요. 이제 3-2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한 번 보는 게 기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1, 12, 1, 2 이 4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국영수를 잘하느냐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예. 무슨 웩슬러예요. 말 같은 소리. 누가 그래요 웩슬러를 하라고. 그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공부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로로님이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선생님 초저 강의 들으면 영어 공부법이 나오나요? 초1 영어 공부 시작해주고 싶어요. 네, 초저 보시고 전체적으로 초등적 클래스를 보시면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다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벌스데이 님이 중1 남아 초2부터 지금까지 수학, 영어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오답도 많고 영어학원에서 스테이가 매번 있고 핸드폰을 거의 끼고 살고 숙제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고 다 해보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애가 타성해졌다는 말이 있죠. 타성해졌다. 그냥 뭐 눈 뜨면 뭐 학원 가서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문제 풀려면 문제 풀고 아이가 너무 짠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보여요. 아니 초2부터 축하라고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얘도 막 회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김치를 담그라 그래. 누군가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밥하는 것도 지겹지 않아요? 저는 막 한식만 막 며칠 먹어도 너무 지겹던데요. 미임식거리는데. 뭔가 조금 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도 조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굉장히 루틴을 더 지나서 그냥 습관대로 공부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매사 의욕이 없고 그냥 착하니까 하래니까 하는 건데 뭐 달래도 보고 화낸다고 되겠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끊으시고요. 엄마랑 한번 여행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빠랑 둘이만 갔다 오든가 아니면 애가 좀 쉬게 해서 얘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만 좀 줄이고 얘가 다시 충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긴장과 이완이 반복돼야지 텐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긴장을 했으니까 그 긴장에 적응이 돼버리는 거야, 몸이. 예,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건성으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몸은.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뭔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그런 게 보여집니다. 네. 코치님, 아드님은 초중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 질문에 뜻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궁금한가요? 네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에서 안 가르치고 이렇게 답을 주는 거냐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뜻으로 그걸 물어봤는지도 너는 사실 궁금한데 순수하게 답을 드린다면 네, 대학까지 저희는 다 한국에서 했고 대학원만 미국에서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큰애 초5, 초2 때 2년 3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왔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일반고, 전국경자사고, 수능 정시, 그 다음에 수시,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뭐 고시, 그 다음에 미국의 뭐 T14, 예, 네, 로스쿨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예. 답변이 되었나요? 단순 질문이에요? 예. 다 해봤죠.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 제가 유일할 거예요.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키운다는 게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거고, 엄마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불안해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딱 중심을 잡고 해도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공부를 못해도 세상에 할 일은 많은데, 제가 볼 땐 요즘 그래요. 옛날에는 막 대기업 공채 막 이런 게 있을 때는요, 한 상위가 4%가 1등급이고 11%가 2등급이고 23%가 3등급인데, 그래도 뭐 한 23% 안에 들어도 뭔가 자기의 학력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진짜 4% 1등급 11도 아닌 것 같아. 하여튼 10% 이내에 들어야지 내 학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 공부를 해먹으려면.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약간의 어떤 풀에 들어가는 거, 그들만 리그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걸 해야 돼. 그러니까 학력만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옛날처럼 뭐 서울대만 나온다, 스카이만 나온다, 그 졸업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졸업장을 쓸 사람들은 진짜 탑 클래스, 어나더 레벨들은 그걸 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파생되는 어떤 그 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들은 정말 학벌과 관계없는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필요하다?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역량은 필요한 거야. 무엇이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참 중요하다. 아시겠죠? 작은 애가 2학년, 3학년, 큰 애가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 캐나다에 있었어요. 6개월 차이 나는 건 알죠. 맞아요. 제가 진짜 고민하는 그 지점이에요. 셔런코치님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특히 애매하게 공부하고 학벌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건 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 학군이 없느냐? 명문학 학연이 없느냐? 있어요. 뭐에 필요하느냐? 추천. 추천해주는 거는 또 그 힘이 있어요. 예. 그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참 어렵죠.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 김주연님이 코치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문법은 초고학년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초저 때 문법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초저 때 한국식의 문법을 한다면 용어가 한자 오고 어려워요. 관계대명사 어렵잖아요. 투 부정사 어려워. 그래서 초저 때는 쓰기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재 뭐 grammar in use 같은 거, 문장에서 제대로 글쓰기를 배우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 처음에 제대로 입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쓰기가 곧 문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아시죠? 중등 강의는요, 지금 편집 중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5월 12일 날 개강할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강의 자료는 340페이지 나왔어요. 예, 강의는 13강인데, 녹화할 때도 6시간 걸리더라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다음에 네, 바바님이 초2 남아 대치 사고력을 다니고 있어요. 요즘 구세곳이라고는 황소학원은 초2 또는 초3 어느 시기에 입학을 추천하나요? 황소 다니면서 사고력 학원 병행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 성향상 학원을 많이 다니기는 싫어할 것 같아요. 답이 어디 있어요? 준비가 되고 붙어야지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황소를 다니면서 사고력을 하는 거는 너무 하드하다고 생각해요.
황소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초이까지 사고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선행도 어느 정도 좀 빼고, 뭐 4학년 때 가도 되지 않아요? 내가 꼭 황소를 가기 싶다. 전 사실 황소를 갈 필요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또 이 명예를 위해서 황소를 다녀보겠다, 애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한다면 만든 다음에 들어가세요. 얘가 타고난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은요, 만든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현지 초5 현지 영어학원을 보내는데 사전으로 단어를 찾고 숙제가 많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 그 스타일대로 해야죠. 자, 보세요. 원서를 읽는데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캐나다 갔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책이, 내가 기본 단어도 잘 몰라, 문장도 잘 몰라, 근데 컨텐츠 내용까지 몰라. 한 페이지 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내용은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에 대해서 배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물리학을 한다. 이렇게 되게 지리를 한다. 이랬을 때 내가 그리스의 역사도 내가 한글로 쓴 책을 읽었어.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를 이미 다 공부해 놨어. 그러면 술술술 넘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컨텐츠 내용도 몰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단어 다 처음 보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라이팅도 잘 못하기 때문에 글쓰기도 잘 이해를 못했지. 문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해력이라고 하잖아.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전으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스킬이 아니라, 얘가 그 교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경 지식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또 서프라이즈로 여러분에게 또 자녀 교육 기회를 해드렸는데, 저희 그 팀들이 요거를 또 릴스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또 인스타에 나중에 올릴 거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또 제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그라운드 재생이라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노트를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라. 어떤 분들은 코치님 다 좋은데 우리 엄마들을 너무 공부만 시켜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글도 봤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배운 거를 내 거로 갖지 않아서 자꾸 반복된 질문을 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랑 1시간 지금 있으면 지금 1시간 동안 여러분 최대한으로 머리에 넣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엄마잖아요. 우리 기억력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라방할 때는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그게 제일 맞아요. 그러면 다시 볼 수도 있고 똑같은 고민을 안 해요. 사실 여러분 질문이 만일에 1000개라고 칩시다. 그 1000개 중에서 내가 500개만 내가 습득해도 나머지는 적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100개도 안 돼 있어요. 즉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무기가 너무 적어. 이러면 계속 고민 쌓이고 같은 질문도 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혜영님이 라이브 처음 들어요. 라이브 재밌죠? 예, 재밌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참 좋고. 예. 코치님 릴스도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쩜 이렇게 명쾌하시고 정석 같은 말씀만 하실까요? 정말 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해 이해도가 정말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저처럼 공부를, 특히 입시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의 다 머릿속에 놓고 다 또 그 강의 자료 만들기 때문에 제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만 하면 제 거가 안 되겠죠. 자,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인풋을 해요. 머리에서 저장이 돼서 아웃풋이 되면서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스타일, 내 자기화가 되는 건데, 이게 다 연결돼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이퍼 텍스트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토탈로 요즘 말하는 융합 간 학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캐나다 온 지 1년 됐어요. 그럼 아직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해야 되냐면 학교 수업이나 그다음에 그 학원 수업에서 내용만큼은 한글책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알아야 돼요. 캐나다 역사. 근데 캐나다 역사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캐나다 교육과정과 한국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요. 그 교육과정을 빨리 보시고 그리고 많이 핸드아웃 주잖아요. 그 내용을 요즘은 뭐 그냥 여러분이 파파고라든가 한글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일단 한글 컨텐츠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단어라든가 이런 거 쭉 정리해야 돼. 단어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해야지 애가 쉬워진다. 이게 빨리 적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정착까지 3년 안에 안 되면 사실 내용이 점점 어려워져요. 5학년 어려워요. 저도 캐나다에서 5학년, 6학년, 7학년 있었거든요. 어려웠어요. 네,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다른 분들 고민들 많이 들어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은 2028에 굉장히 중요한 독서. 그래서 여성어 원장님하고 독서 강의합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입니다. 네.